삼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부터 시작했었죠. 은행주들부터. 약간 특별히 마음 졸이고 있었던 티커들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이 대망의 넷플릭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의 대여가 벌써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일단 실적 자체로만 보면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수치적인 아웃컴만 보자면은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구독자 수 증가치 2.41 million 2,400만 명 구독자가 증가를 했고 매출 7.9 billion 컨센서스 상회한 수치이고 EPS 3불 10 컨센서스가 2달러 12센트 대비해서는 둘 다 월가 기대치 대비 많이 상회를 한 편이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나 EPS 가이던스가 이제 월가 컨센서스 대비 많이 낮춰졌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광고형 구독 모델로 잡았죠. 이제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제 월 7불을 내면은 이제 1시간당 5분 분량 광고가 노출되는 이런 새로운 구독 모델도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they beat estimates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장 마감 근접해서까지의 주가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애초 넷플릭스에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기대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 earning preview가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게 일단 컨센서스부터가 이번 3분기 EPS 주당 순이익이 한 30%까지도 하락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많았고 구독자 수 증가해봤자 뭐 한 1밀리언 증가하면 정말 잘한 거다라고 했던 하우스들이 많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나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안 좋은 힌트들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이 구독자 수 증가치, 이제 분기별 증가 수치랑 EPS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너무 다들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 대비 굉장히 잘 나온 편이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15% 주가가 뛰더니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뉴욕 시간 5시인데 지금도 이제 종가 대비 13% 정도 뛰었고 이 모멘텀까지는 아니라도 내일 장 열릴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만 돼도 이제 증시 전반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좋은 상황인데 경기가 거지 같은 거에 비해서는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첫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수치적인 것 이외에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영진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 Guidance Evolution이라는 섹션이 있었는데 earnings release에서 it says investors have long judged Netflix based on the number of customers it adds every quarter.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 분기별 순 구독자 수 증가치에 너무 집중을 했다. 한마디로 너무 여기에만 너무 이 숫자에만 다들 목을 메고 집착을 한다 다들. As discussed in previous letters, we are increasingly focused on revenue as our primary top line metric and this will become 그동안의 primary top line metric은 이제 구독자 수 증가치였다는 거죠. And this will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heading into 2023 as we develop new revenue streams like advertising and paid sharing where membership is just one component of our revenue growth. 이제 구독자 수 증가치처럼 그렇게 약간 피상적인 수치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성장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traditional financial metrics, revenue 같은 이런 지표에 더 신경을 쓸 거고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뭐 광고형 구독 서비스 모델도 내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패스워드 쉐어링 하는 데서 이제 돈 내게 페이드 쉐어링이라는 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트레디셔널한 지표들에 신경을 쓰도록 이제부터 이런 통상적인 재무제표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앞으로는 더 이상 구독자 수 관련한 경영진 전망치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겠다. We'll continue to provide guidance for revenue, operating income, operating margin, net income, EPS, fully diluted shares. 원래 이런 클래식한 전통적인 펀더멘털 지표들은 다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겠지만 but not paid membership. 이제 앞으로 지금 새로 런칭한 이제 광고 그 서비스 관련해서의 뭐 구독자 수 같은 거에 대한 전망치는 우리는 아예 가이던스조차를 발표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게 말해서 이렇게 공시가 된 거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야 시장 너네 이제 우리 성장도 취급 안 해준다 이거지 콘텐츠 회사가 콘텐츠 투자하겠다는데 현금 흐름이랑 뭐 콘텐츠 상각 비용 갖고 뭐라고 하고 더 새로운 수익 모델 내놓으라고 하고 이제 매출 보고 영업이익 보고 이게 무슨 성장주 밸류에이션이야 어차피 너네 이제 우리 주가에 더 이상 성장주 밸류에이션 안 쳐주니까 우리도 이제 성장주 지표 안 내놔 구독자 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이제 전망치 공유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근데 그동안의 실적을 좀 종합해 보자면 2022년 이제 올해가 진짜 터프한 해였죠. 이제 넷플릭스에서 정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구독자 수가 줄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업계에서도 스트리밍 사업 전체 밸류에이션이 이제 재평가를 받았죠. 이 시장 전체가. 그리고 올 한 해 주가만 한 60% 이상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가 상실이 됐고 근데 연초만 보더라도 주가 한 400불이던 시절 시총이 300 billion 정도 됐는데 일단 pre-earnings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107 billion 정도가 됐고 1,070억 달러 그리고 이제 현재 시총 정말 현재 시총 post-earnings 나온 다음에 애프터마켓 뛴 거 반영했을 때 지금 이제 시총이 한 120 billion까지 recover 됐는데 당장 내일 어느 정도 이게 지속 가능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을 쭉 보면은 어쨌든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 같은 환경을 감안을 했을 때 안 그래도 요즘 킹달러 시대라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번 현지 수입들이 많이 평가절하가 됐었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제표 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환율 영향을 제외시킨 이 FX 임팩트를 뺀 성장치를 봐주셔야 되고 그런 성장률만 보면은 다 지표별로 다 양호한 편이에요. 이미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이제 발표한 대로 그동안 수차례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이나 상각 처리가 사실 지난 분기에 많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좀 더 클린해진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앞으로의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그냥 일반 배급사나 라이센스 유통사에서 벗어나려고 그동안 사실 10년 동안 막 오리지널 콘텐츠 꾸준히 투자해왔던 것도 있고 자체 제작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통 시간, 리소스, 돈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 내부 스튜디오 구축하는 데만 한 5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전체 순 콘텐츠 투자 앱 중에서 60% 이상이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 콘텐츠 파이프라인 그리고 여기에 쓰여지는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현금 흐름표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 공시된 자료에서 이거를 Consolidated Statement of Cash Flow 현금 흐름표에 가보면 되는데 remember 항상 삼각 비용 찾을 때는 현금 흐름표 가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line items는 여기 Additions to Content Assets 지금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영업 현금 흐름 안에서 Additions to Content Assets 그럼 콘텐츠 개발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하는데 쓰인 현금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라인이고 그 밑에 보면은 amortization of content assets. 이 amort numbers가 뭐냐면은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 감가상각 비용이에요. 이 두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content cash spend to amort expense ratio라는 이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콘텐츠 제작에 지출되는 순 현금 지출 비용 대비 이 콘텐츠의 상각 비용에 대한 이제 두 개 수치의 비율을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동안 좀 높았어요. 사실 초기만 해도 거의 뭐 2배수에 가깝게 높았고 그나마 좀 이게 스케일이 좀 커지면서 좀 뭐 나름의 이제 효율화를 좀 거치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지난 5년간 이 비율이 한 1.4에서 1.6, 이제 평균 한 1.5배수 정도가 됐었는데 우리가 투자 효율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ROI를 따진다고 했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보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잘하고 있는 거겠죠. 효율적이게. 이 숫자가 더 낮아지면 좋고 그런데 이번 분기 가장 September 30 최근에 발표된 거 이 숫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분기는 이제 1.2가 되네요. 그래서 지난 분기만 해도 1.4였는데 지금 이게 많이 내려온 수치고 이 숫자가 점점 더 내려올수록 이들이 이제 콘텐츠 생산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숫자를 낮추려면은 방법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콘텐츠 투자를 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아니면은 최대한 그 제작 비용 대비 훨씬 더 많이 뽑아내던가 근데 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콘텐츠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게 콘텐츠라서 여기에 지출된 제작비 등등으로 지출된 돈보다 현금 흐름보다 상각되는 비용이 더 높은 구조 그렇게 되려면은 기존에 투자된 인프라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추가적인 지출 대비 수익성이 좋은 콘텐츠 파이프라인이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겠죠. 이런 콘텐츠 관련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이번 분기는 꽤 잘 나온 편이다 라는 말이고, 사실 오늘 장 마감 전에 캡처한 차트인데 1분기 어닝스 이후 수직 낙하했던 거는 경영진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대비 추가 구독자 수가 현저히 못 미쳐서 이제 앞으로의 구독 경제와 유저 수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졌었던 것도 있는데, 넷플릭스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불만도 상당했거든요. 네, 이런 게 바로 콘텐츠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넷플릭스 분기별 이게 순 증가 구독자 추이인데,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 너무 집착한다고 했던 바로 그 지표인데, 노란색이 실제 값이고요. 그래서 정말 순 증가치 net ads고, 보라색이 가이던스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 안 주겠지만 이런 추이가 있었고, 이제 여기 딱 이 마의 구간을 살아남은 거죠. 잘. 물론 불과 오늘 장 마감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곤두박질 친 주가에 따라서 이 셀 레이팅만 열심히 매출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0월 11월 리포트인데, 예를 들자면은 뭐 골드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추천을 꾸준히 때리고 있었고, 이들이 예측했던 EPS는 이번 분기가 2불 14였네요. 이번 분기 실적 실제값 대비 이게 틀렸다고 해서 이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주가를 맞추는 사람들도 아니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참 뭐 그러면서 막상 리포트에는 투자 의견이라고 표현이 되고 뭐 buy, sell 레이팅을 외치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사실 단순히 지금 당장 다음 분기 EPS를 추정하는 게 일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쉬워요. 다음 분기 EPS 예상하고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측한 이번 분기 그리고 앞으로 몇 분기의 EPS가 이거 정도 여기 정도 되니까 여기에 내 나름의 로직으로 뭐 어떠한 멀티플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목표 주가는 뭐 이쯤일 것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라서, 이런 인디비주얼 수치들은 정말 내가 설득이 되는 엄청난 로직과 그런 백업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런가 보다, 얘네들은 다음 분기 EPS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이번 분기는 지금 잘 넘긴 거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죠. 제 생각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광고 없는 서비스, 원래 하던 이 기존 순수 콘텐츠 시장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보다 훨씬 자금력이 풍부하다고도 볼 수 있는 월트 디즈니 그리고 아마존, 캐시 자이언트들이 진입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독자 수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 churn을 막을 수 있나? 성장주 취급 안 해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가 중요하거든요. 이미 몇 번 요금제를 계속 올려와가지고 지금 가장 비싼 스트리밍 서비스가 돼버린 게 넷플릭스예요. 이 가격대에도, 그리고 광고 붙은 모델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의 유효성, 디지털 광고 시장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쪽을 좀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들하고 붙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막 HBO 이런 애들이랑. 그래서 이제 곧 7불짜리 광고형 요금제를 11월 3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뭐 미국, 일본, 프랑스, 브라질 뭐 이렇게 해서 한 12개국에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시간당 한 4분에서 5분 광고라고 하는데, 그리고 고가 요금제보다 저화질로 제공된다고 하는데, 뭐 일단 저 같은 사람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딜이긴 한데 한번 봐야겠죠. 사실 넷플릭스 CEO 이 리드 헤이스팅스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이죠.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광고 없는 케이블 TV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에는 정말 새로운 매크로 환경에서 경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증시도 무너지고 있고 수익 모델의 압박 문제로 최대한 수익화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경쟁사들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이제 광고 요금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또 이 시장에서 또 싸워야 돼요. 무한 경쟁 시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넷플릭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제 광고형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매출 성장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게 보이고, 아마 다음 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잉여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이제 ROI가 꾸준히 개선되어서 더 이상 성장주 지표가 아닌 펀더멘털 수익 지표, 현금 흐름의 성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지 넷플릭스가 이제 완전하게 주가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